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파를 편들면 공정이 무너진다고 재반박에 나섰던 한동훈 후보. 더는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선거 기간 인신공격과 허위 비방 등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면서도 당의 화합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 얘기를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남지 않고 모두와 함께 하고 손을 잡겠다 전문가들이 제가 어떻게든 하는. 이런 가운데 이틀간 진행된 모바일 당원 투표 결과 투표율이 40.47%를 기록하며 지난해 전당대회보다 7%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남은 당원 ARS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공소 취소 논란이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1차 과반 투표와 결선행 갈림길에서 막판까지 치열한 설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7.23 전당대회에 당원 선거인단 ARS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앞서 전체 당원 84만 1천여 명 가운데 40%가량인 34만여 명이 모바일 투표를 마친 가운데 투표하지 않은 당원들은 해당 기간 ARS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후보는 이틀 연속 영남권을 찾고 나경원 후보는 강원에서, 윤상현 후보는 서울에서 각각 막바지 당원 표심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순회 경선 레이스가 제주와 인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90%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 기류를 재확인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국 당원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첫 지역 경선부터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치러진 제주와 인천 지역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90.75%를 얻어 1위에 올랐습니다. 이 후보가 2년 전 전당대회에서 거뒀던 총 득표율 77.7%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당권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는 7.96%, 청년 정치인 김지수 후보는 1.29% 득표율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사회 구축과 함께 이른바 먹사니즘을 거듭 강조하며 민생 비전을 부각했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정치 이념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정신인 다양성과 역동성이 훼손됐다며 1급 체제의 날선 견제구를 날렸고 우리 당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재앙적 총재 1인 정당, 당내 언로가 막히고 토론과 대화는 실종을 했습니다. 김지수 후보는 당이 현재보단 미래의 방점을 찍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의 당면 과제는 분명합니다. 외연을 확장해야 합니다. 역동적인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미래세대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8명의 후보가 5등 안에 들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는 최고위원 경쟁은 한층 더 뜨거웠습니다. 후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며 개혁 공세 수위를 높이는 한편 한 목소리로 이재명 지키기를 약속했습니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고위원에 나섰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이재명의 먹사니즘 이곳 제주에서부터 실천할 것입니다. 먹사니스트 강선우가 책임질 것입니다. 이재명 집권 플랜의 본부장으로 이재명 대표의 옆에 깊은 사과를 세워주십시오. 이번 경선에선 유일한 원외 정봉주 후보가 권리당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받으며 1위로 올라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강원과 경북, 대구에서 권리당원 대상 투표를 이어가는데 다음 달 전국 당원대회 당일 대의원 득표와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합쳐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은 어제 제주, 인천에 이어 오늘은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 경선을 치릅니다. 민주당은 오전에 강원, 오후에는 대구, 경북에서 합동 연설회를 열고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앞서 이틀간 이뤄진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경선 첫날엔 이재명 후보가 90.75%를 득표했는데 경선 2일차에도 압도적인 득표율을 올릴지 주목됩니다.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민주당 차기 지도부는 지역별 경선 결과와 대의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 등을 합산해 다음 달 18일 전국 당원대회에서 선출됩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를 공개하고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승기를 잡은 트럼프가 자화자찬식 대선 행보에 나서자 요양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SNS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후보 선출을 축하하고 최근 암살 시도를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미국 대통령으로서 너무 많은 생명과 무고한 가족을 파괴한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이 되면 24시간 안에 중지할 수 있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초당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통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젤렌스키는 그동안 트럼프의 종전 공언에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다고 비판해왔습니다. Okay, Donald Trump, if one person in the world, and this person Donald Trump, can stop the war during 24 hours. The question is, what the price? 피격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일 자신의 주요 대외 정책을 강조하며 대선 행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공화당 후보 수락 연설에선 과거 북한의 핵 위협에 잘 대처해왔다며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We stopped the missile launches from North Korea. Now North Korea is acting up again, but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the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코로나19로 요양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SNS를 통해 트럼프의 전당대회 연설을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독재자들과 잘 지냈다고 자랑하는 영상을 첨부하면서 본인이 독재자가 되길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퇴론을 일축하고 선거운동 재개를 예고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비판글과 함께 선거 자금 기부 링크를 첨부하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중국 산시